안녕하세요. 이사벨라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일본 최고의 감정치유 전문가인 오시마 노부요리 지음, 고정미 옮김, 책들의 정원에서 펴낸 남보다 내 마음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남 눈치 보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는 당신에게. 이거 딱 나인데 싶어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책을 집어들어 보았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반응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인데요. 그러다 보니 참 많이 피곤하고 오히려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죠.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참 짧은데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고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며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봅시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책 3장 중 사소한 감정에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소한 감정에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할수록 오해가 깊어진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나에게 전염되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게 된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며 비이성적인 행동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이 내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빨리 감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언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라며 성의를 다해 오해를 풀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려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상대에게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자세를 보일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갔다.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초라한 자신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 상대에게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그런데 아랫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멈추려는 행위 자체가 상대의 감정을 더욱 자극해버리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이 격해지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핑계를 대는 녀석은 최악이야 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긍정감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며 나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정착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 아마 당시에 나는 무의식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미움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으면 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던 주위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반응에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데 나의 어떤 점에 질투를 하는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질투가 거세짐에 따라 나는 점점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쓴다고 해도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느껴져 무조건 나의 의견을 반대하고 미워하게 된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방보다 높거나 상대방보다 낮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왠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타인보다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자신의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멈추기 위해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욱 강한 감정의 화살이 날아온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지 않는다. B씨는 직장에서 모든 동료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냉정한 반응만 보였다. 업무 중에 같은 실수를 한 다른 동료는 주의를 받지 않았는데 B씨는 상사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받았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B씨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내 인생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고민에 빠졌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의욕을 잃고 있었다. 그래서 무언가를 수집하는 취미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취미에 돈을 쏟아부었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자 더욱 심신이 불안해졌다. 불안해지면 질수록 직장 동료들에게 계속 매정하게 내몰리게 되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주길 바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직장에서 느끼는 비참함은 더욱 커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사실 그런 태도가 문제였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못하는 사람, 항상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상사에게 더 타박을 받았고 변명하거나 부당함을 표출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다른 사람이 부정적 감정을 부딪혀 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느 때처럼 상사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주의를 받았을 때 평소였다면 무언가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변명을 했겠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 또한 더욱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순히 네, 죄송합니다 라고 우선 사과를 했다. 그러자 상사는 평소와 다른 반응에 의외라는 시선을 보냈다. 변명을 하며 상대를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우선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거듭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의 태도가 변한 이후로는 점점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는 점점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그는 불쾌한 일이 생기더라도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적을 만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더불어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일이 재밌어지자 일종의 도피처였던 수집 취미도 그만두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으며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는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얕보이거나 평가절하당했다. 주변을 너무 신경 쓰다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타인이 부정적 감정을 부딪혀 올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감정도 갈 곳을 잃어 금방 진정될 것이다.